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내일 자정쯤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경남에서도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소재 산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경남 최대 갯벌인 사천 광포만에 산업단지를 지으려는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찬반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내일 자정쯤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저지대 침수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지 약 2주 만에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서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였지만 점점 동쪽으로 경로를 틀면서 내일 자정쯤 통영 등 남해안에 상륙해 모레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해 태풍과 인접하면서 그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남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일본 기상당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태풍이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나스처럼 프란시스코도 약한 소형급이지만 경로는 위협적입니다. 경남 지역이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의 길목과 오른쪽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남해안과 인접한 통영, 남해, 사천, 하동 지역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최대 108km 강풍이 예고돼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태풍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취약 지역 점검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배수평포장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현재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2인 1조로 돼서 한편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에 만조기간까지 겹치면서 마산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마산 구항 당제 언덕처럼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수범람과 저지대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경남에서도 반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 공무원 조직까지 나서 일본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도내 주요 진보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며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아베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제2의 일사늑약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협정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태도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정부를 교류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스스로가 그것을 파기한 형태라 보기 때문에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합의한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노노 재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경남에서 일본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등 노노 재팬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도내 공무원 단체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과 함께 일본과의 교류 행사 중단을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사실상의 경제전쟁 행위라고 생각하며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앞서 도내 대학생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강제징용 역사 문제에 대해서 창원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래 세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의 문화재 집회들 적극 참여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일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진보단체와 정당들은 오는 7일 반일운동 공동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사회 곳곳에서도 반일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반면 이번 사태를 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MBC 경남은 우리 소재 산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봅니다. 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료연구소의 한 연구실. 연구원들이 라만 분광기에 센서 칩을 넣고 바이오 센서 응용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 5년 동안 연구 끝에 고밀도 금속 나노 구조체의 분자 신호 증폭 현상을 통해 유해 물질과 질병 인자를 검출하는 센서 칩을 개발했습니다. 검출 감도를 기존보다 100배 높인 것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세계 1등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의 체, 혈액이라든지 침, 분비물에 들어있을 수 있는 어떤 질병 인자들에서 극미량의 질병 인자를 검출할 수 있게 되면 조기에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등록을 마치고 기업체 기술 이전도 시작해 벌써 4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완제품 조립 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이 같은 소재가 제품 부가가치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소재가 바이오와 에너지, ICT 같은 다른 분야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의 기준으로는 약 2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재 산업은 최근에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중공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분야이면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 속합니다. 특히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까지 한 가운데 지난해 대일 전체 무역 적자 241억 달러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적자는 224억 달러로 92.9%나 됩니다. 대일 전체 수입 546억 달러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8%로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진주시가 일본 수출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피해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 기간 연장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기업들의 부품 국산화와 제품 고급화를 위해 진주 뿌리 기술지원센터 등이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오늘 수출 기업들과 가진 긴급 대책 회의에서 지역에 필요한 R&D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 합천 비핵평화대회와 제74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도식이 오늘과 내일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비핵평화대회는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다는 주제로 한 국제토론회와 영화 상영, 원폭 피해자 작품정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원폭 피해자 추도식에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는 박능우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경남 최대 갯벌인 사천 광포만에 산업단지를 지으려는 계획이 무산되는 듯 싶다가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합니다. 사천에는 산단 조성이 중단돼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 많은데 사천시가 무분별한 산단 추진을 방관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 10여 종류의 멸종 위기종이 있어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이곳에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와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 등 조류 7종류, 그리고 고란초와 모세달 등 기수지역에서 자라는 희귀식물 자생지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포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해의 바다가 청정구역이 될 수 있고요. 어업에도 저희가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이곳 광포만의 산업단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건 2015년 7월.
재정 여력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기간 연장만 되다가 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뒤 최근 SK건설이 시공자로 나섰고 현재 경상남도의 지방상당계획심의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염이나 이런 쪽에 배출될 수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하지만 환경단체는 3년 동안이나 추진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업체들의 의지나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게 분명한데 왜 사천시가 청문회를 3번이나 열어주면서 편의를 봐주냐며 반박했습니다. 사천시는 특혜를 의심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 유독 대진 산단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라.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또 다른 산업단지 조성지. 국비 328억 원이 투입돼 주변 토지를 매입한 뒤 산 몇 개를 깎아내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된 채 5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산단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시행사의 자격이나 시행 계획에 대해 적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천에서만 10곳이 넘는 산업단지가 추진되다가 80% 이상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며 산업단지의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여름방을 맞아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방학 기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남해군의 바다마을 학교에 많은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설천면 문학마을. 바다마을 학교 참가자들이 장화를 신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썰물 때 그물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개마기 체험입니다. 힘들게 잡은 물고기가 손바닥 사이를 빠져나가고 여기저기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고기를 몰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바닥에 엎드려 물속을 뒤지고 물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과 남해군은 여름방학 4주 동안 16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보물섬 바다마을 학교를 운영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갯벌 체험을 비롯해 시카약과 요트를 타고 바다를 가릅니다. 바나나 보트와 파도 타기 등 해양 레저 스포츠도 인기입니다. 바다마을 학교는 전국에서 남해군이 유일합니다. 어촌마을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계해 바다마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교육의 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참가를 신청한 인원만 2,800여 명. 체험 참가비는 남해 지역 화폐로 환원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물섬 바다마을 학교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고향을 배우고 사랑하는 기회를 주고 타지인들을 남해로 찾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심의위원회가 도시공원 일몰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진주 가좌 장제공원의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60일 동안 가좌 장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가좌 장제공원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지난 4월 진주시민 384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 등 경남 서부 지역 6곳의 지방의회와 상공회의소, 진주 YMCA 등 시민단체들이 KBS 진주방송국 폐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결의문에서 KBS는 지역 시청자와의 공론화 과정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찾아 KBS 진주방송국이 서부 경남의 공영방송, 재난주간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방송국의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KBS가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MBC 축구 꿈나무 여름 대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6일 동안 남해군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강 유소년 축구 클럽을 가리는 이번 대회는 연령별로 6개 부문 111개 팀이 참가해 5인제, 8인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C 경남은 오늘 오후 열렸던 경기 FC 기훈과 전북 스포츠제이 FC의 개막전을 생중계했습니다. 한국토주택공사 LH 변창흠 사장이 부사장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장옥선 상임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장 부사장은 경영혁신본부장과 기획재무본부장을 거치며 경영진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할 경영혁신본부장에는 서창원 법무실장을, 3기 신도시 업무 추진을 담당할 스마트도시본부장엔 한병호 도시재생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